우리 연구회하고 많이 협업하고 있는 주식회사 메이크인 나우의 김건욱 대표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브 코딩 관련 발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틀 차에 IoT 줄넘기 그 얘기도 있는데 그 개발해 주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많이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크인나우의 김건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체육 수업에 이제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 쪽 이런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들이 모델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좋아지는 모델들이 나오고 이제는 그 각각의 뭐 디자이너들이나 기획자나 개발자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장벽들이 다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오히려 조금 더 저한테는 부러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대하시면서 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AI들을 잘 활용하시면 체육 수업에서 무궁무진한 제품들이 아니라 그런 교육 모델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좀 더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단은 좀 바이브 코딩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체육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이 좀 작다 보니까 좀 바이브 코딩을 빠르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폰트가 조금 깨져 있는데 바이브 코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안드레 카파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말했던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대화만 하면서 코딩을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프로그래밍 만들 때는 직접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개발자한테 문의하고 개발자가 그걸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쉽게 그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에디터형이라고 해가지고 커서라고 하는 에디터, 윈드서프나 VS 코드 혹은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대화를 하면서 직접 코드를 좀 구체적으로 짜보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통합형이라고 해서 앞서서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구글 AI 스튜디오나 대표적인 게 이제 러버블 많이들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저희가 막 얘기를 하면은 서비스까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통합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이제 바이브 코딩의 대표적인 이제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굳이 에디터형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저 통합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빨리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요즘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를 생각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면 바이브 코딩도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 본 수업의 목표긴 한데요. 선생님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AI 모델도 만들어지고 바이브 코딩 잘하려면 뭐 스킬도 있고 하네스 엔지니어링도 있고 어떤 모델 써야 되지 클로드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걸 어떻게 다 배우고 하지? 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들보다도 그냥 일단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봤는데요. 스카이다이빙 딱 할 때 그 비행기에서 문이 딱 열려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내려갈 때 이걸 어떻게 내려가지? 이거 어떻게 뛰어내리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문 하나를 딱 건너가니까 정말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떨어져요. 네, 그런 것처럼 바이오 코딩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코딩 어떻게 하지? 일단 시작하시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명확하다면.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제가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한번 가지고 과연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튜디오는 간단하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그 통합형 바이오 코딩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그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핑을 치셔가지고 코딩을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여기 AI 스튜디오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갤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갤러리는 여러 사람들이 만든 이제 프로그램들이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모델 이 서비스 괜찮은데 하는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리믹스라고 하는 거를 하시면은 그 서비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추가하셔가지고 확장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볼 텐데요. 아까 김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과 같은 것처럼 어느 정도 AI한테 가이드를 줘야만 좋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요즘 AI 모델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짧게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도 잘 만들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그냥 대충 이거 만들어줘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내가 뭘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서비스는 어떻게 동작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 내가 만든 서비스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AI가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좀 깨지긴 했는데 역시 아까 먼저 뭐였죠? 역할을 먼저 보여요. 역배 작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내는 개발자다라고 역할을 부여를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무엇을 만들까라고만 제가 역할을 부여해서 질문을 하면 그 결과값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한번 체육 수업에 적용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학교 체육 교사야. 학생들이 오래 앉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웹앱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자세 교정을 해주는 기능을 포함해줘 라고 하고 또 좀 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스쿼트 횟수를 측정할 수 있게 웹을 만들어줘봐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줬죠. 이랬을 때 얼마나 쉽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은 40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400초만 걸렸고요. 동작들을 확인해 보시면 웹 서비스가 바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북목 예방, 구분 등펴기,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이제 서서 푸는 뒷벅지 햄스트링 릴리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동작이 되는지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면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 자동으로 카운팅이 되는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400초 만에 만들어준 서비스입니다. 내가 뭘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코드를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문만 했는데 답이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풀고자 했던 거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칭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를 내가 그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액티브 아케이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카메라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박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터치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요. 이 서비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얼마나 걸릴까라고 볼 수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액티브 아케이드 이미지를 하나 캡처하셔가지고요. 아까 구글 제미나이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면 사실 참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넣으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액티브 아케이드라고 하는 운동 게임인데 카메라를 활용해서 화면에 여러 가지 점수 블록들이 생겨나고 손을 가지고 가면 점수가 카운팅되는 서비스야 라고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반말도 같이 섞어서 했는데 다음에는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앱 서비스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딱 만들었는데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카메라에서 풍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딱 봤더니 왼쪽 아래 그 에러가 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픽스 버튼을 눌러서 한번 동작을 해봤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기 288초가 걸려서 만들어준 서비스인데요. 이게 첫 번째 동작을 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운동이 화면에 아무런 블록들이 안 나타나 왜 그럴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또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화면에 이제 블록들이 나타나고요. 손을 가지고 가면 점수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걸 누르면 이제 페널티 해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제품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운동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하려면 사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다 해주긴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록을 하는 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수파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시면 기존에 뭐 로그인 인증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장하고 그 다음에 파일도 저장하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수파베이스를 쓰시기보다는 저는 아까 구글 AI 스튜디오를 쓰시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구글 시트도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운동했던 데이터들을 한번 저쪽에 저장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에 보니까 오른쪽 위에 저 설정 버튼이 있더라고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인터그레이션에 들어가 봤더니 구글 시트에 연동할 수 있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를 눌러봤더니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 창에 구글 시트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구글 시트가 연동됐다고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운동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 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연동을 해줬어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 오른쪽 위에 이제 구글 시트라고 하는 버튼이 생기더라고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제 제 계정을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정을 연동하고 계속 버튼을 눌렀더니 방금 이제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끝나면 구글 시트의 실시간 동기화라고 이제 나옵니다. 동기화가 끝나서 구글 시트에 들어가 봤더니 액티브 아케이드라고 하는 그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들어가 봤더니 방금 제가 했던 액티브 아케이드의 점수가 몇 점이고 터치 몇 개 했고 놓친 타겟이 얼마고 라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따로 이제 진짜 제가 했던 흐름대로 한 거고요. 뭐 시행착오 역시도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제가 시간 타이머를 쟀었을 때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20분에 여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도 URL을 던져주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던져주는 것들을 저희 이제 배포라고 하는데요. 배포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배포라고 하는 것들은 내 컴퓨터에서만 동작하는 게 이제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하는 거라면 배포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버에 올려서 누구나 URL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 배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글 AI 스튜디오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코드라고 하고요. 제일 오른쪽에 익스포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다운로드 zip 파일이라고 하면은 이 코드가 이제 zip 파일로 나오거든요. 이 zip 파일을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보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코드를 넣고 이거를 배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더셀, 많이들 사용하시는 더셀에다가 배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더셀은 GitHub이라고 하는 거를 또 로그인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번거로울 것 같은데 로그인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물어봤더니 두 번째는 이제 네트리파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굳이 로그인만 하시고 GitHub 연동 없이도 방금 만든 zip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기만 하면 자동 배포가 돼요. 그래서 네트리파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것들은 버셀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활용법은 저는 네트리파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GPT가 얘기해 주는 대로 네트리파이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디플로이 쪽에 보시면은 업로드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zip 파일로 만들어 놓았던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뭔가 디플로이 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URL이 만들어지고요. 이 URL에 접속을 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쿼트 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QR코드 찍어 보시면 아마 바로 실행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첫 번째 스쿼트 앱이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액티브 아케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배포를 해봤어요. 배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이제 구글 인증이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이제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 에러 나오는 것들을 왜 에러가 나오지? 라고 역시나 한번 물어본 상태고요. 물어봤더니 네틀리파이라고 하는 거에서 구글을 연동을 하려면 이제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인증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를 해줘야만 사용자들이 썼을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연동을 할 수 있어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파이어베이스에 들어가서 어센티케이션을 누르고 그 다음에 도메인을 추가해주는 탭에서 지금 배포된 도메인을 그대로 눌러줬습니다. 설정 탭에서 승인된 도메인에 도메인 추가해서 방금 만들어진 네트리파이 서비스를 넣었더니 넣고 나서 구글을 서비스를 쓰니까 로그인 방법에 구글을 체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액티브 아케이드에 들어가서 버튼 눌렀더니 모든 어떤 계정에서 들어와서도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연동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해서 배포까지 하는 것들에서는 단 한 줄의 코드도 보지 않았고 지금 보여주신 절차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GPT한테만 물어보고 그 구글 AI 스튜디오한테 물어봐서 지금 이런 서비스가 나왔고요. 여기도 역시나 오른쪽 위에 QR코드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동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만들었을 때는 제미나이 2.0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미나이 또 3.5 플래시라고 하는 모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5 버전을 썼더니 이 수업 많이들 이제 사례로 나온 수업들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생각나보시는 것들 그냥 만드시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브 코딩으로 만드는 체육 서비스는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제가 좀 더 이제 선생님들한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이 바이브 코딩은 웹 서비스만 한정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시면 훨씬 더 무궁무진한 이제 수업 사례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왕복 달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카운팅 한다거나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직접 센서들을 활용을 하시고 마이크로피트가 됐든 ESP30이라고 하는 보드들을 연결하셔가지고
센서들과 방금 만든 바이브 코딩을 연동을 하시면 더욱더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나중에 피지컬 컴퓨팅을 접목한 AI 수업들이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아날로그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줄넘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줄넘기는 그 30대 디바이스를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별 보고서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최근에는 이제 그냥 코딩으로 만들다가 최근에 AI를 도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바이스부터 서비스까지 만드는데도 정말 시간이 단축될 정도로 AI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디바이스부터 이제 플랫폼 서비스 만드는 데까지 쉽게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이제 발표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줄넘기는 언제쯤을 목표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줄넘기 서비스는 다 만들었는데요. 지금 디바이스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한 7월 말쯤에 디바이스까지 다 이제 생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과거 디바이스도 호환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가격 디바이스도 다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메이크인나우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메이크인나우는 이런 그 피지컬 컴퓨팅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코딩 교육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들을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그 코딩 교육도 배워보고 좀 더 나아가서 IoT나 AI 교육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교육 콘텐츠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런 요즘 디지털 새싹이나 이런 정보교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이라고 하는 과학 콘텐츠에도 이런 센서 교구를 넣어가지고 다양한 과학 실험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을 만들고 있고요. 체육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이런 디지털 교육 콘텐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런 쪽으로도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네. 충분히 답변했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외부로 이렇게 그냥 저희가 지금 쓰는 이 방식과 그냥 이제 컴퓨터 내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전문적인 그런 것들 사이에 이제 차이 같은 게 어떤 건지 좀. 그 배포했을 때와 로컬 환경에 있을 때 말씀이신 거죠.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도메인을 만들어서 이제 공유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제 로컬에서 했을 때는 그 와이파이 망에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게밖에 안 돼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사례들을 공유할 때는 배포를 해서 이제 공유해주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기 웹에서 저희가 그냥 코딩을 하는 게 있고 아까 전에 그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만드셨다시피 만들고 나서 제가 좀 더 디벨롭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만든 서비스에서 저는 뭐 학생 관리도 하고 싶고 로그인 기능도 넣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에디터 방식이 좀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하나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빠른 서비스를 만들 때는 그 MVP 서비스를 만들 때는 웹 방식이 훨씬 더 간편하다고 봐주시면 그 질문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김광호 대표님 발표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디터 방식은 그 스킬이나 이런 하네스 엔지니어링 같은 좀 고급된 기술들을 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